자, 법률행위 부관. 그래, 원래 민법 해석상 부관은 세 개예요. 조건, 기한, 그리고 부담이 있는데 총칙에는 조건하고 기한만 정하고 있어요. 이 부담은 증여에서 쓰는 말이거든. 그래서 물권에서는 쓰지 않거든요. 물권행위 할 때는 조건 기한만 붙여요. 부담을 붙이지 않고. 근데 채권행위 할 때만 이제 부담을 붙여. 그러니까 총칙은 물권과 채권에 공통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만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훨씬 편하죠. 뭐 이렇게 두 개만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또 말 안 듣죠?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래.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발생을 법률행위 당시가 아닌 나중에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시점에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비행기 예매했지만 비행기 사용은 언제 해요? 다음 주에 하겠다.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조건과 기한 그리고 부담이 있는데 우리 총칙에는 요거 두 개만 나온다 그랬죠? 예, 조건과 기한이에요. 원래 법률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즉시 효과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부관을 붙이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관에 의해서 나중에 효력이 결정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 임대차 할 때 임대차 안 해보신 분도 있죠. 부르주아 집안이라 시작부터 집 사갖고 사신 분들 있잖아요. 저같이 월세, 그쵸? 예,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8만 원부터 시작했던 저 같은 경우는 참 임대차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계신 분이 독사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서부터 이 띨띨한 거 내가 이거 어떻게 살겠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 그래도 저는 연탄불은 내가 갈아줬어. 기가 막히게 내가 연탄불 12시간 가게 하는 거 8시간 만에 하는 거. 아유, 구멍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렇죠. 구멍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궁이를 신문지로 막느냐 행주로 막느냐에 따라서 아주 선수였다고. 아주 고급 기술이에요 그거. 우리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랬어요. 늦게 결혼한 애들한테요. 그런 거 했었다고. 예. 임대차 할 때 계약은 오늘 해. 그럼 오늘부터 들어가요? 아니, 여러분은 임대차가 우리 그냥 집 이사 가고 이러는 것만 임대차로 생각한다고. 임대차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도 있거든요. MOTEL이나 HOTEL 이런 데 갈 때는 미안해요. 호텔이나 모텔. 참 미치겠다. 호텔이나 모텔 이런 데 갈 때는 바로 들어가서 방 있나요? 예, 그럼 바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거주하는 임대차 있잖아요. 이건 바로 가갖고 짐 끌고 가서 자 5톤 트럭 잘 쫓아오세요. 그리고 빈 방 있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 임대차 계약 오늘 하죠. 입주는 12월 1일 날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은 오늘 했지만 임대차의 효력은 언제 생겨요? 12월 1일 날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계약은 오늘 했죠. 근데 즉시 결정이 된다. 이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지만 계약은 오늘 했지만 즉시가 아니고 부관으로 정한 때 합의를 했어. 그럼 집주인이 그럴 거 아니야. 12월 1일은 우리 집안에 뭔 행사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 열어주니까 12월 2일 날 오셔. 그럼 또 12월 2일은 제가 수업이 있어서 안 되고요. 그럼 12월 5일 날 어떠십니까? 그날 좋네. 그럼 당사자 합의로 12월 5일부터 시작하자라고 합의하잖아. 그럼 그 임대차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겨? 그날부터 생긴다고. 이걸 부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 기한이 이렇게 있는데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로 하면 참 어려워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조건을 붙이면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중에 효력이 결정된다고. 나중에 효력이 결정된다. 지금 효력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대신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다. 그럼 조건이고 장래 도래가 확실하다. 그러면 기한이다. 12월 5일은 무조건 도래하는 거죠. 정규에서 5동 안에 들면 이거는 정규에서 5동 안에 들지 안 들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7월이 되면 이거는 기한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 그건 조건이야 기한이야? 우리한테는 기한이지. 딴 사람들이 볼 땐 조건이지만. 이런 싸나운 맹렬함이 있어야지.
그죠?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조건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예. 자, 아셨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12월 25일 날 눈이 오면 그랬대요. 12월 25일 날 눈이 오면. 조건이야, 기한이야? 조건이지. 12월 25일 날 눈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12월 25일은 기한이지만 그날 눈은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자, 첫눈이 오면 그랬어요. 조건이야, 기한이야? 첫눈이 오면. 기한이지. 첫눈은 무조건 오는 거죠. 언제 오든지 오는 거야.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주겠다 그랬대요. 기한이죠. 진돗개는 언젠간 죽잖아요. 이거는 제가 개를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왜 개를 죽이고 난리냐고 또 항의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 자주 시험에 인용되는 지문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건 다 그런 건 기한인 거예요. 조건은 장래도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첫눈이 오면 이건 기한이었잖아요. 그렇죠? 12월 10일 날 첫눈이 오면 그러면 조건이지. 똑같은 첫눈이란 얘기를 해도 12월 10일 날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모든 법률 행위에 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법률 행위도 있고 이걸 그냥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 행위다라고 얘기해. 무슨 친구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이렇게 써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 행위. 그럼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붙일 수 없다 이러기보다는 조건과 친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완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 앞글자 갖고 단신이요. 해봐요. 뭐라고? 그래, 딱 보니까 너무 어린애야. 걔하고 법률행위 하면서 무슨 조건을 붙이고 기한을 붙이냐고. 걔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시겠죠? 뭐라고? 단신. 단신 말고 단신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음 수표행위. 어음을 발행하면서 12월 10일 날 주겠습니다. 그럼 12월 10일이 지극기일로 정해졌잖아요. 이건 기한 붙인 거죠? 예? 기한 붙이는 거야. 이건 가능해. 그런데 12월 10일 날 잘생긴 남자가 오면 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럼 받으러 갈 사람 나밖에 없죠? 신형밖에 없지. 막 저렇게 크게 웃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내 모습을 못 봐서 그러지. 마스크 벗으면 다 죽을까 봐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그죠? 좋아요. 그런 건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붙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음 보증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기한은 붙일 수 있어. 지급기일인 기한은 붙일 수 있고 어음 보증이라고 하는 건 어음 수표법에 들어가 있는 행위지만 이건 어음 행위가 아니고 보증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 행위는 일반적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어음 보증에는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신원 보증 행위는 보증 행위야, 신원 행위야? 보증 행위죠. 재정 보증 행위는 재정 행위예요, 보증 행위예요? 보증 행위. 연대 보증 행위도 보증 행위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음 보증이라고 해서 어음 행위에 들어가는 있어도 본질은 뭐죠? 보증 행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음 행위로 보지 않는 거야. 붙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독 행위 있잖아요. 이 단독 행위는 표의자가 앞에서 단독 행위 할 때 했던 거야.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내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겨. 여러분 나하고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단독 행위를 통해서 법률효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 만나는 거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죠? 지나가다 만나면 갑자기 단독 행위 할까 봐. 그래. 오다가 만나서 저쪽에서 날 봤어요. 난 여러분 못 봤어. 그럼 지나가면서 하이 그러고 가야 돼. 야, 저 새끼 온다. 피하자 그래야 돼. 저 새끼 온다. 피하자 그래야지. 그죠? 그러고 갈 텐데 거기다가 내 맘대로 조건이나 기한을 막 붙일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럼 안 그래도 여러분은 불리한 지위, 열악한 지위에 있는데 내 맘대로 조건이나 기한을 막 갖다 붙이면 더 불안해지죠? 지위가 더 열악해진다고. 그럴까 봐 원래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단독행위하면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붙여도 좋다고 했대요. 그건 상대방 동의가 있으니까 계약자의 원칙상 붙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익만 주는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뭐야? 채무면제지, 채무면제. 채무면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1,000만 원씩 전부 빌려주면서 12월 말까지 지각 한 번도 없고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조는 조건으로 면제해 주겠다 그랬대요. 여러분한테 불리합니까? 1,000만 원씩 빌려주면서 12월 말일까지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지각도 한 번도 안 하는 조건으로 채무 면제해 주겠다. 한 번이라도 졸거나 한 번이라도 지각하면 채무 면제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 한 번도 안 졸고 지각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러면 채무 면제될 거 아니냐고. 그게 불리해요? 안 불리하죠? 이런 데는 또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얘기는 뭐 계약자의 원칙상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상대방이 동의가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조건 붙이라고 동의해준 단독행위는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 동의합니까? 내가 훨씬 열악한 지위에 빠진다. 안 그래도 지금도 내가 불리한 지위에 있는데 내 지위를 더 불리하게 동의해 줍니까? 안 해주거든.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엔 주로 이게 나오는 거지. 채무면제. 유증 있잖아. 유증이요. 내 재산을 어떻게 얘한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망할 때까지 나를 보살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왜 보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나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간병인들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보살펴 주는 조건으로 내 재산 일부 주겠다. 이렇게 유증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신분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죠? 여기에도 조건 붙일 수 없어요. 이 혼인하면서 조건 붙일 수 있어요? 혼인하면서 기한도 못 붙여요. 혼인하면서 아들 둘 날 때까지만 삽시다. 그런 거 붙일 수 있냐고. 이거 안 되는 거지. 근데 저는 혼인에는 반드시 기한을 붙여야 된다고 봐요. 저는 혼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징역 20년에 처한다.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혼인 기간은 5년 만에 무조건 끝내야 돼. 5년 이상. 10년 지나니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신경도 안 써요.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 안 들어와도 괜찮대. 예, 그래요. 생사만 확인하면 돼. 생사도 매일 확인 안 해. 월급날 월급 들어오면 살아있는 거고. 그죠? 예. 5년까지는 안 그랬다니까. 5년까지는 또 들어가면 밥 챙겨주고, 그죠? 예. 처음에 1년 동안은 무조건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잔뜩 먹었는데 집에 가면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이 막 이렇게 찌죠. 그래서 결혼하면 살찐데 남자들이요. 근데 한 4년 5년까지는 그래도 밥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안 먹었다는 채려주더라고. 그 다음부터는요. 먹고 올 거야? 안 먹고 올 거야? 물어보죠. 그 먹고 갈게. 그럼 알았어. 그러죠. 10년 지나면 안 물어봐. 예. 뭐하고 지금까지 안 먹고 다녀? 그리고 잔소리하면서 챙겨주잖아. 15년 지나면 몰라. 알아서 해. 안 먹고 왔다고 이제 대가리 박으라 그러죠. 예. 이 밥 다 먹었대. 내일 아침 그 살 담아놨으니까 모른대. 그냥 잘해요. 여기 아직 10년 안 되신 분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신분행위도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붙여야 된다는 건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 조건 중에서는 정지조건, 해제조건 요게 주로 시험에 나와요. 요거 말고도 수의조건, 비수의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수의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오직 당사자의 순수 수의조건이 있고 단순 수의조건이 있고 막 이래. 이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야. 그냥 이따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의조건도 순수 수의조건, 단순 수의조건이 있고요. 비수의조건은 또 우송조건이 있고 혼송조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수의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순수한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수의조건인데 순수 수의조건은 완전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만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건 무효야. 싸가지 없는 애들이 주로 붙이는 거야. 자,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봐서 기분 내키면.
이런 거 있죠. 이거 순수 수의 조건이에요. 봐서 기분 내키면. 그래, 돈 빌려가면서 언제 갚을 거야? 봐서 마음에 들면 갚고. 그렇죠?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언제 주실 건데요? 봐서 하는 꼴 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순수 수의 조건이죠. 네, 이런 거야. 그럼 무효야, 무효 원래가. 아시겠죠? 단순 수의 조건은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오직 의사 표시하는 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순 수의 조건은 이거야. 프랑스에 가면 향수 사다 주겠다. 독일에 가면 만년필 사다 주겠다. 그랬대요. 독일에 갈 건지 프랑스에 갈 건지는 지가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프랑스에 갔다라고는 객관적 사실이 딱 발생했대요. 그럼 뭐 사다 준다 그랬어 아까? 그럼 향수 사다 줘야 된다고. 그건 유효거든. 독일에 갔대요. 그러면 만년필 사다 준다 그랬죠? 그럼 독일에 갔다 그러면 만년필 사다 줘야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갔대. 그럼 향수도 사오고 만년필도 사와야 된다. 단순 수의 조건은 유효입니다. 비수의 조건은 혼성 조건이 있고 우성 조건이 있다 그래요. 우성 조건은 우연히 성취된다 그런 의미야. 우연히 성취된다.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이런 얘기가 붙었대요.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이거 조건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기한이야, 기한. 비는 언젠가 오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25일 날 첫눈이 오면 이건 조건이죠. 이거는 우연히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거지 누구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성 조건이라고 하고, 혼성 조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의사 여부에 따라서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걸 혼성 조건이라고 해요. 벌써 혼란스럽죠?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갑이 을한테 이런 얘기해요. 내 딸과 결혼하면 10억을 주겠다라고 했다고. 내 딸과 결혼하면 10억 준대. 딸이 있대죠. 을은 뭐라 그래야 돼? Yes sir 그래야 되죠. Of course why not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0억 받는 거야? 아니지. 이분하고 혼인해야지. 이분하고 혼인합시다.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딸이 좋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분이 튕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꿇어야지. 제발 좀 해달라 그래야지.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래. 합의하는 거지. 결혼하고 1년 있다 이혼합시다. 그리고 반씩 나눕시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미리. 네. 어쨌든 이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야. 합의는 얘네 둘이 했죠?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사 여부에 따라서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된다. 벌써 혼란스러우니까 그게 혼성 조건이야.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어 가지고 대충 느낌으로 알아요. 혼성 조건은 혼란스러우니까 혼성 조건이야. 우성 조건은 우연히 성취되니까 우성 조건이에요. 순수 수의 조건이 있고 아까 단순 수의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순수 수의 조건은 싸가지 없는 애들이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무효야. 왜 무효냐고 그냥 연상 하나 해봐요. 순수 수의 조건은 순수하게 수의 입었어. 수의가 뭐예요? 돌아가심이 입는 옷이잖아. 순수하게 입었다는 얘기는 돌아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무효야, 무효. 단순 수의 조건은 나중에 입으려고 한번 입어봤대요. 그러면 수의를 사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죠? 살아있는 사람이 했다, 유효. 이렇게 정리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아시겠죠? 예, 순수 수의 조건, 순수하게 입었으니까 돌아가신 거다. 단순 수의 조건은 나중에 입으려고 지금 입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유효다. 우성 조건은 우연히 성취되는 조건이니까 유효야. 그렇죠? 12월 25일 날 첫눈이 오면, 내일 모레 비가 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우연히 성취되는 거지 당사자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유효해요. 그 다음에 혼성 조건, 요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의사가 같이 결합이 돼야만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것도 유효죠, 유효. 여기 둘이 혼인하면 10억 받아야 되죠. 네. 이해되셨어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내 딸과 결혼하면 10억을 주겠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 라고 했대요. 근데 혼인했대. 그럼 줘야 되죠. 네, 언제 줘야 돼요?
당장 결혼하면 줘야지. 결혼하면. 그러니까 딸과 결혼하면 10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딸과 결혼했어. 이날 결혼했을 거 아니야. 이게 조건이 성취가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이게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뭐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했는데,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해제 조건은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지 조건은 주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분들한테 주로 하는 조건이 정지 조건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라고 얘기했대요.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고 했다. 그럼 지금 사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들이 오늘 시험 봤어요. 근데 제가 딱 느낌에 5등 안에 들었다니까 사줘요. 그럼 사줄 필요 없죠. 그럼 엄마가 야, 시험 본 것만 갖고 어떻게 5등 안에 들지 알아? 성적표 나와봐야 알지. 그러면서 안 사줘도 된다고. 그 말은 내가 언제 조건 없이 그냥 사준다 그랬어? 5등 안에 들어야 사준다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사줘도 되는데 5등 안에 들면 사줘야 되죠. 반드시 사줘야 돼? 안 사줘도 돼? 반드시 사줘야 되죠. 반드시. 근데 우리 어머니들 자녀분들한테 반드시 사줬어요? 애들 키우면서 반드시 해줬나요? 안 해준 경우도 있다고 약속해놓고. 그죠?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는 거야? 야, 정규에서 5등 안에 들고 공부 잘하면 너 좋지. 엄마 좋으냐? 애 하나도 안 좋아.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자랑할 거 생겨서 좋지. 애는 하나도 안 좋아. 애는 노는 게 더 좋아요. 엄마가 자꾸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아들들이 이제 해제 조건을 붙여요. 뭐라는 거야? 일단 사줘. 5등 안에 안 들면 반환할게.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야.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어요. 비소급이 원칙인데 임의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소급표를 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책으로 가서 볼게요. 조건부 법률행위. 거기는 줄치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1번 줄치지 말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지금 줄치고 싶을 텐데 안 쳐도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줄치지 말라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조건은 그건 줄쳐야 돼요.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것이지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줄쳐 놓으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법률행위가 성립해 있어야 조건 붙이지. 법률행위 성립도 안 했는데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이나 기한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3번은 첫 번째 줄만.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예요. 그리고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붙인 거야. 이해하셨죠? 거기까지만 줄쳐 놓으시고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조건이 붙어있지 않으면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붙어있으니까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안 붙어있으면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조건이 안 붙어있으면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조건을 붙이려고 생각만 했지 실제로 붙이진 않았대요. 의사만 있었지 붙이진 않았대. 그럼 그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엄마가 노트북 하나 사줄게. 그 대신 정규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랬으면 조건 붙였죠. 엄마가 노트북 하나 사줄게. 그리고 속으로 정규에서 5등 안에 들어야 사줘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의사만 있었지 바깥으로 표출 안 됐죠. 그럼 조건 없는 법률행위야. 그럼 당장 가서 아들이 옷 입으면서 엄마 빨리 갑시다. 나중에 그게 아니고 5등 안에 들면이라고 붙인 반칙이야. 그거는 채무불이행위죠. 아들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그거는 다 줄쳐야 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 요건이에요.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동기,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에만 있지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지. 자, 거기 2번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를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했죠. 우리 종류가 뭐 있다 그랬어요? 단신. 단신. 그래요. 자, 어음수표행위 보이시죠? 어음수표행위. 어음수표행위 줄쳐놓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 어음 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 그래.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붙일 수 없어요. 그러나 2번에 주실게. 2번에. 단독행위라도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든지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례인 거 저 다음 달 과정에서 해야 돼. 이거는 계약 해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구성 법률행위 신분행위 있죠. 신분행위. 그래서 여기도 조건 붙일 수 없다. 근데 유언 같은 경우는 붙일 수 있어요. 유언, 유증 이런 데는 붙일 수 있는데 거기서 볼 필요 없어. 그냥 신분행위는 혼인, 이혼 이런 거, 인지, 입양 이런 거 얘기하고 붙일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즉 조건에 친하지 않은데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5번은 줄치면서 갈게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줄치고 첫 번째 줄 맨 뒤에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조건의 종류는 정지조건이 있고 해제조건이 있죠.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일단은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성립한 거예요. 성립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 그죠? 해제조건은요. 해제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 그러니까 말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없다가 발생한다.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면 있던 효력이 없어진다. 있던 효력이 없어지니까 해제조건. 그렇죠? 없다가 새로이 생기니까 없는 사태가 정지된다 그런 의미야. 이거는 언어적인 개념 가지고 정립이 되는데 이게 정립이 잘 안 돼요. 정지조건이.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한다고. 정지조건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수준 떨어지게도 설명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려운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디귿자로 이렇게 했다고. 발정나면 해소해야 되죠. 너무 수준 떨어졌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워야 되겠다. 그죠? 바람직해요? 예. 어쨌든 좀 수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정지조건은 발생조건, 해제조건은 소멸조건. 그러니까 없다가 발생, 있다가 소멸. 비소급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정지조건, 해제조건 했고. 자, 그 밑에 있는 판례 보세요. 판례는 이거 하나씩은 알아둬야 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그랬어요.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죠. 예? 예,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럼 제가 금방 설명드렸을 때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판례가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거.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까지만 줄쳐놓으세요. 이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제가 이걸 할부로 샀다는 거야. 할부로 샀어요. 이건 비싸요. 이건 비싸. 그러니까 할부로 살 수밖에 없죠. 예. 저는 무조건 5만 원 이상은 36개월이야. 그렇게 산대. 36개월. 5만 원 이상은. 그럼 36개월 할부로 샀어요. 이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이런 할부 거래에서 주로 하는 거야. 나한테 인도해서 내가 사용 수익은 해요. 하지만 이 물건의 소유권은 아직 나한테 안 넘어와요. 그럼 언제 넘어오냐면 내가 할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 넘어오는 거예요. 계약은 오늘 했어요. 계약은 오늘 했는데 36개월 할부, 그래서 할부가 완납이 되죠? 그럼 그때 내가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야. 사용 수익 누가 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소유권은 언제 생긴다고요? 할부금이 완납이 돼야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있죠. 해제조건부. 그래서 1번에 약혼 예물의 수수는 그거 줄치셔야 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화라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라고 하는데, 약혼 예물을 주고받는다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약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혼 다 하셨죠? 저기 미혼이니까 안 했겠지 당연히. 혼인하신 분들은 미혼 맞죠? 기혼이에요? 미혼이죠. 예. 마스크들 쓰고 있어갖고 눈만 보이니까 다 똑같아 보여. 예. 이쪽은 좀 연식이 있어 보이니까 물어봐야지, 그죠? 예. 자, 결혼하면서 약혼 하시고 결혼했어요? 약혼 없이 결혼했어요? 약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약혼이라는 게 약혼식이라고 하는 세리머니를 안 한 거지. 결혼 약속이, 혼인의 예약이 약혼이에요. 약혼. 결혼합시다. 좋아요. 이거잖아. 며칠날 합시다. 좋아요. 이게 약혼이죠. 그죠? 그럼 약혼식을 할 때 약혼 예물을 주고받는다고. 그럼 약혼 예물 주고받으면서 반지 같은 거 끼워주잖아요. 미리. 목걸이 같은 거 해주고 시계 같은 거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약혼 예물 줬다고. 약혼 예물 줬으면 이 약혼 예물은 앞으로 영원히 네 거다야, 아니면은 혼인이 깨지면 되돌려줘라야. 지금 준 거야. 지금 반지 끼워줬어. 반지 이렇게. 이 반지를, 와, 다이아 크다, 그죠? 이 반지를 끼워줬다니까? 그럼 받은 사람 거야, 지금. 여자 거라고. 그런데 혼인이 불성립했다는 거야. 혼인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되돌려줘야 되죠? 또 여성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반지를 왜 빼줘? 한번 끼워주면 끝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이라고 하는 남성이 을에게 반지를 줬다고. 약혼식을 하면서. 그죠? 그럼 이 반지는 여기다가 증여했으니까 이 반지 누구 거야? 을 거지, 을 거. 증여가 유효니까 을 거예요, 을 거. 그러다가 혼인까지 안 가고 둘이 깨져버렸다는 거야. 그럼 혼인 못했다 그런 얘기죠? 혼인 안 하기로 확정이 됐다. 그럼 반지 돌려줘야지. 그럼 증여의 효력이 어떻게 돼? 소멸해야 되니까 되돌려줘야죠. 그래서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화라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이 판례 되게 웃기는 판례고, 얘기고 옛날에 시험 신문에도 나와 방송에도 나오고 난리 났던 판례예요. 이 여성분은 중학교 생물 선생님이래. 생물 과학 선생님이신데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중학교 선생님이 순위고사 보고 이러려면 옛날부터 이거 공부 잘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주로 됐어. 생물 선생님인데, 여기는 졸부 있죠. 졸부 아들이야. 마마스보이 있죠. 엄마 이거 할까? 엄마가 다 해주는 대로 하는 애들 있죠. 둘이 어떻게 하다 결혼했는데, 여기 어머니는 이 졸부다 보니까 금전, 돈에 대한 철학이 없는 사람이야.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고 비싼 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성의가 있든 없든 막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여기다가 약혼 예물을 2억 원짜리 해주는 거야. 2억 원짜리 다이아 반지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금으로 둘러버리고 막 이렇게 약혼 예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단비 2억 가져오래. 약혼 예물 2억 해줬으니까. 예단비라는 거 모르죠?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은 알아도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시댁 식구들한테 시집을 간다 그랬어요. 장가는 든다 그랬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 결혼한대. 그죠? 그래서 뭐 신랑 먼저 들어오고 신부 나중에 들어오고 이런 것도 고전적인 거 요즘은 둘이 같이 들어가. 뭐 해놓고요. 음악 틀어놓고 댄스 쳐가면서 띵띵띵띵 그러면서 신부가 그러고 들어오는 거 처음 봤어. 막 지네끼리 막 이러면서 인사하면서 이러고 들어가는 애들 많아요. 왜 신부는 아버지가 손잡아줘야 돼?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왜 잡아줘야 돼? 왜? 그런 거 필요 없죠? 연약해서 아버지가 데려다 줘야 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더 세 요즘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땐 그런 게 있었어.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인다고 시댁 식구들한테 선물하라는 의미에서 선물을 사갖고 왔어야 된다고.
그래서 바리바리 싸서 준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단비로 가져와라 라고 하는 문화가 생겼었어요. 잠깐. 근데 약혼예물 2억 원 줬다고 해서 예단비 2억 원 가져오려는데 시골에서 큰데 여기 예단비가 있어요 없어요? 2억 원이 어디 있어?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게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갖다 줬는데 이 시어머니가 어서 거지가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구박이 시작이 되죠. 구박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혼인이 성립했어요. 혼인 성립해서 한참 동안 한 1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20개월이죠. 20개월 정도 혼인 관계가 성립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상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네 애비 좀 닮아라. 네 애비는 사업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안 들어오는데 너는 왜 맨날 집에 들어오냐 그런 거죠. 닮을 걸 닮아야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거야. 저도 안 들어와도 돼요? 그걸 왜 여기다 물어봐. 여기다 물어봐야지. 그때 어머니가 아이비 좀 닮아라 그랬던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죠. 이분이 한 20개월 지나서 그래? 가정에 성실하지 않다고?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로 2억 원을 달라는 거야. 위자료로 2억을 달라 하니까 위자료로 2억을 주라고 한 거야. 위자료 2억 줘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위자료도 여기 재력 정도라든지 여기가 어느 정도 위반 행위를 했느냐, 가정 파탄의 사유가 누가 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재력은 있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2억 원 줘라 그러고 판결 났는데 시어머니가 가난한 집 며느리한테 깨지고 나니까 지금 이가 득득 깔리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한 거야. 약혼예물 돌려줘라 라고 소송을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라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인데 여기는 혼인 성립했어 안 했어요? 성립해서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됐죠. 그러면 약혼예물은 이미 혼인 성립해서 상당 기간 유지가 됐기 때문에 며느리 소유다.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며느리가 안 줘도 되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야. 그 며느리 지금 얼마 벌은 거야? 3억 8천이지. 그러니까 회계원리도 못한다는 게 금방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연수익, 월수익이 얼마요? 3억 8천을 20으로 나누면 1900씩이잖아. 그러니까 곱하기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죠? 예. 여기 판례 있어요? 아, 판례 내가 이거 지웠구나. 아, 94년도 사건이네요. 94년도 사건. 그죠? 그래서 또 무슨 짭짤이야 이혼이라는 자체가 성립했는데 하긴 뭐 요즘 사고방식으로 보면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라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잘 두 가지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1번이 조금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나머지는 2번 같은 경우는 줄 안 쳐도 되거든요. 보세요. 매매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 그럼 일단 산다는 얘기야 안 산다는 얘기야? 아니 매도인에게 다시 반환한다는 얘기는 매수인이 일단 산다는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천천히 읽으셔야 돼. 의미를 아시면서. 보세요. 일단 샀다가 허가가 안 나면 되돌려준다며. 그럼 유효가 뭘로 바뀌냐고. 무효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거 해제 조건이야. 이건 한번 읽어보면 안 잊어버려요. 거기 또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에서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가되면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일단 토지 매매 유효로 했다가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무효로 한다라고 약정을 했대죠. 그럼 그거는 해제 조건이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려서 틀리는 건 1번 같은 거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이건 배경 사건을 모르면 이거는 틀리는 거잖아. 하지만 나머지 2번, 3번 같은 경우는 내용 읽어보면 이게 유효니까 무효로 바뀌는구나. 효력이 있었으니까 소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이거는. 그죠? 뭐 적극 조건, 소극 조건, 아까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얘기했죠. 그럼 거기 순수 수의 조건은 안 보고 유효였어? 무효였어요? 무효였죠. 단순 수의 조건은 뭐였어요? 유효였고 우송 조건은 아까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효력이 유효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는 혼성 조건은 뭐지? 이것도 유효죠. 맞죠?
자, 그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과인데 제 147조에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맞죠? 때로부터 동그라미 쳐놔. 때로부터. 그럼 때로부터는 뭐야? 소급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비소급이 원칙인데 제3항에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에 따른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소급효를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항상 비소급이 원칙인데 당사자 합의로 소급효를 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오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랬지?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게 무조건 쫓아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원래 비소급인데 당사자 합의로 소급효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쫓아와야 되는 거야. 그 소급효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됐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양쪽 가로 2번에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조건부 법률행위의 입증 책임인데 제가 아까 아들이 엄마가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노트북 빨리 사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냥 사준다 그랬어? 5등 안에 들면 사준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하고 계약한 거 맞아. 법률행위한 거 맞아. 하지만 조건 없이 한 게 아니라 정지 조건을 붙여놨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냥 사주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5등 안에 들면이라고 하는 조건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그건 누가 입증하냐면 조건이 붙어 있다고 주장하는 엄마가 입증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은 언제 나한테 5등이라고 했어. 5등 안에 들면이라고 그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분명히 5등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도 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엄마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즉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준다고 했다는 그 사실은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줄쳐볼게.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법률효과 발생을 다툰다는 의미가 뭐죠? 법률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야? 엄마지. 엄마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럼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에헤이 참 아들을 뭘로 알고. 그리고 뒷주머니에서 성적표 꺼내서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그거야. 조건의 성취 여부는 조건 성취에 의해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 되셨죠? 1번, 2번 그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 비소급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 있고 제3자의 권리 해하지 못한다. 그건 이미 했고 그럼 조건부 권리의 보호인데 자 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하나는 정지 조건이었고 하나는 해제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그럼 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전교에서 내가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죠. 이걸 희망권 기대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전교에서 5등 안에 안 들면 노트북 반환하겠다. 그럼 얘는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권 희망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기대권 희망권은 지금 기대 희망이 있는 거야? 나중에 생기는 거야? 지금 있는 거지. 지금. 기대 희망은 지금 있는 거지. 기대 희망이 나중에 생기는 건 아니지. 나중에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기대 희망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서 이것도 권리를 보는 거예요. 이 권리 양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제 148조나 민법 제 149조에 보면 기대권 희망권을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는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그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거는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일반 규정이란 얘기는 보통 재산권하고 똑같이 처분, 상속, 양도 담보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재산권하고 똑같이 처분행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상대방 보고 조건부 권리 침해하지 말란 얘기고
이건 조건부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행사해서 딴 데다가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조건부 권리의 성질 양쪽 가로 1번에 기대권, 희망권 줄치고요. 자, 148조에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149조 보니까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즉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존에는 담보는 뭐야?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돈 빌려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보 제공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집에 애들 이제 큰 놈하고 작은 놈 뒤에다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큰애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태블릿 있죠? 태블릿. 아주 옛날 그 태블릿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작은 놈이 이제 갖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지금 엄마가 너도 요번에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태블릿 사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지영이 가지고 있으니까 형 그거 나 좀 줘봐. 그때 지영이 왜? 나 이거 좀 더 써야 되는데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있었겠죠. 어릴 때니까. 요번에 시험 봐서 전교에서 5등 되면 엄마가 뭐 올백 맞으면 뭐 그랬나 하여튼 그래. 그러면 엄마가 노트북 사준다. 나도 이거 사준다 그랬으니까 그때 내가 형 쓰게 해줄게. 지금 잠깐 빌려줘. 그래. 그러니까 지영이 너가 이거 30분 쓰게 해주면 그때 몇 분 쓰게 해줄 건데. 그랬더니 1시간. 그랬더니 싫어. 그럼 2시간. 좋았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식이 4배를 튀겨 먹네. 이거 뭐야? 조건부 권리 처분하는 거죠. 담보 제공하는 거잖아 또. 그렇죠? 지금 30분 쓰고 4시간 주겠다.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조건부 권리도. 올백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한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나중에 확실하게 조건부 권리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4배를 튀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딱 운전하고 가면서 그랬어. 새끼들이 지혜비 닮아갖고 역시 피는 못 속여 그랬다니까. 아시겠죠? 아주 깜찍하죠?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니은에 보세요. 니은에. 조건부 권리 보존행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보존행위는 만약에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가등기 가처분을 포함하는데 줄칠권 A야. A. 그래서 조건부 권리의 목적이 줄칩니다. 부동산일 경우엔 그 조건부 권리를 가등기할 수도 있고 가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거 줄쳐놓으시고 자,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자, 반신의. 신의 측을 반하는 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신의 행위다. 그래서 신의 측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익을 볼 자도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손해를 볼 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보는 자는 조건이 빨리 성취됐으면 좋겠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는 조건 성취되는 게 조금 못마땅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간에 반대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가 반칙을 썼어. 반칙을 써서 신의 측을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대요. 그럼 반칙 안 썼으면 조건 성취될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반칙 쓰지 말고 제대로 해갖고 알아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가 반칙을 써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데 방해한 시점에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에 주장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사건을 한번 해봐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대학만 가면 공부 안 하잖아요, 애들. 아주 그냥 맨날 술이나 쳐드시고 다니고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토익. 뭐야? TOE 해야 되지. 토익, 이건 토익이니까 이렇게, 아유, 그래, 한글로 쓰자. 아유, 그래.
좋았어요. 토익 900점 맞으면 아버지가 차 사준다 라고 얘기한다고. 토익 900점 맞으면 차 사준다. 이거 정지 조건부죠? 예? 그때 아들이 물어봐. 차가 혹시 T예요? 카예요? 라고. 그때 아버지가 of course 카 그랬다고. 이거 할만하죠? 그래. 아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합의했어요. 토익 900점 맞으면 어떻게 돼? 차 사줘야 되지 그러면. 이거. 그랬더니 얘가 지네 학교에서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을 4명을 포섭을 해가지고 야 내가 토익 900점 이상 맞으면 차가 하나 생기는데 니들 졸업할 때까지 내가 매일 통학시켜줄게. 연습을 하자. 그래서 집체훈련을 하는 거야. 토익 연습 문제 갖다 놓고 앞에 앉혀놓고 1번이 답이면 여기 만져. 2번이 답이면 여기 만져. 3번이면 여기. 4번이면 여기. 연습을 계속해. 그리고 매월 토익 시험을 같이 신청을 해. 어느 날 아주 우연히 같은 교실에 그것도 애들이 앞에 앉았어요. 지는 뒤에 앉고. 딱 앞에서 수시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여기 알았어. 1번이죠. 여기 만지면 거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만지면 몇 번이요? 3번. 연습했어요. 연습해서 얼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측에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고. 900점 맞아왔다고. 그럼 아버지 뭐라 그랬지? 차 사줘야 돼? 아니죠. 성적표 확 찢어버려야 되지. 확 찢어버리면서 네 혼자 노력해서 받아갖고 와 임마. 왜? 신의 측까지 위반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일단은 성적표 확 찢어버리면서 네가 노력해서 차 받아갖고 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그 반대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아버지가 있어요. 이번엔 이 녀석이 집체훈련하는 게 아니라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있어요. 코피 펑펑 쏟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모의고사 보니까 그냥 990점 만점까지 막 나와. 아이고 아버지가 이거 차 하나 사주게 생겼죠. 이게 또 무슨 운이 되는지 시험 보는 날이 다가왔는데 시험 장소가 집 앞에 있는 학교래. 그러니까 아들이 자면서 한 새벽 1시까지 자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8시에 입실이니까 7시에 깨워주세요. 그때까지 푹 자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깨워 안 깨워? 문 잠궈놓고 못 나오게 하죠. 그래요. 아버지 멋지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가 신의 측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어떻게 했어요? 방해했죠. 방해했으면 아들 눈 뜨자마자 길길이 뛰어 안 뛰어? 길길이 뛰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지. 어디야 길길이 뛰어. 조용히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조건이 성취되었군요 라고 한다고.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눈 뜨자마자 비비면서 조건 성취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성적 발표일까지. 오늘 내가 시험 보러 갔으면 바로 성적 나오는 거 아니잖아. 2주 있다 나오잖아요. 2주 정도 기다렸다가 2주 후에 아버지가 그때 문을 안 잠그고 열어주셨으면 제가 시험 받고 오늘쯤이면 성적이 나왔겠네요. 오늘 차 사러 가시죠. 이 조건이 성취돼도 오늘 사러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측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상대방 아들은 즉시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즉 성적 발표일이라 그랬잖아. 그날 아버지 오늘 차 사러 가시죠 라고 해야지. 눈 뜨고 길길이 뛰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아들놈이 눈보라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둬? 그죠? 네. 좋습니다. 여기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다라고 해서요. 자, 150조.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건 불이익을 받을 자니까 앱일세 앱이 옆에다가 앱이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그럼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시킨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아들이죠, 아들. 네, 아들 놈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여기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 성취 방해한 경우에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한 시점이 아니라
신의 성취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됐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이 조건부 권리도 현존하는 권리잖아요. 현존하는 권리라 그랬어요? 아니면 나중에 생길 권리라 그랬어요? 기대권, 희망권은 현존하는 권리잖아요. 그리고 보호 규정도 가지고 있죠. 근데 누군가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야. 그러면 조건부 권리 침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침해했으니까 그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 침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는 상대방의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조건이야. 가장 조건. 가장이 뭐예요? 가짜 얘기하는 거지, 가짜. 그죠? 가짜인데, 자, 요거는 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때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차를 하나 사줍니다. 차를 하나 증여해서 사준다. 이게 불법입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차 하나 사주는 게 불법이야? 아니죠. 아닌데 거기에 나하고 첩관계 유지하되 첩관계가 끝나면 되돌려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되 나중에 되돌려 받겠다면서요.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 지금 주되 나중에 되돌려 받을 거니까 해제 조건이잖아. 근데 뭐가 붙어서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척관계 유지 강화할 목적의 계약이라고. 이거 반사회적 행위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행위의 일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법률행위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이건 분할할 수 없는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부가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줄쳐봐. 이미 성취. 이미 성취는 기성이란 얘기야. 이미 성취, 기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성.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이미 성취된 조건은 기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여기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줄쳐요. 이건 불능이지 불능. 성립 당시부터 불능이래잖아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 하고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요거는 요 앞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문제가 나오면 답으로 들어가는 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요 앞에 있었던 149조 조건부 권리 보호 규정 있죠? 그 다음에 150조, 이게 150조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유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51조 가장 조건. 요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래. 그럼 그게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래요. 그건 뭐였어요? 불능 조건이죠. 그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고? 무효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거래. 이미 성취했으면 그건 기성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우리는 편의상 암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우고. 하여튼 저 인간 빨리 지워. 그죠? 적을 시간도 안 주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불정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기해무. 그죠? 부정한 행위는 무효고 기왕에 했던 것도 무효다. 불정무, 기해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고? 무효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도 무효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그죠? 조건이 이미 어떻게 성취되어 있대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뭐라고? 무효고.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보자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정지 조건 반대가 해제 조건 아니요? 그럼 무효의 반대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도 무효라 그랬잖아요.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인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이 반대로 정지 조건이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죠.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는 방법이 불정무, 기해무, 꺾기. 아시겠어요? 뭐라고? 불정무, 기해무, 꺾기. 한번 해볼게. 여러분이 연습 한번 하면 돼요, 이거는. 자, 불능 조건이 뭐라고? 정지 조건이면 무효.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에도 무효. 그럼 꺾기는 반대잖아. 꺾기. 그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죠. 이것도 뭐가 되는 거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그냥 유효야. 조건 안 붙였으면. 아시겠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불정무, 기해무, 꺾기. 해보세요. 시작. 꺾기. 아시겠죠? 옆에다 써놔. 불정무, 기해무. 그리고 또 여기다가 한자로 한글로 꺾기 하지 말고 여기 꺾기. 아시겠죠? 꺾기도 이렇게 쓰지도 않고 꺾기. 됐습니까? 불정무, 기해무. 이제 판례 하나만 더 확인하면 돼요. 자, 밑에 있는 판례 볼게요. 판례.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 또는 조건은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데, 부첩관계인 부부생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2회 기출문제, 이 문제하고 25회하고 거의 똑같아 갖고 그냥 22회로 집어넣는 거예요.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럼 뭐야 이거? 노트북 빨리 사달라는 거 아니야?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었다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권리를 취득하고 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번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대요. 조건이요? 아니요? 조건 없는 거죠? 조건부 법률행위 아니고. 법률행위에 조건이 선풍기 질서에 반한대요. 그럼 이건 무효지, 무효.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죠. 조건이 무효가 되면 일부 무효의 범칙에 따라서 전부 무효지.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가 돼야 되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소급이 원칙이지만 임의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소급해 정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쉬었다가 기한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